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을 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굉장히 재밌는 네. 따끈따끈한 핫한 주제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게 중심을 잘 잡고 네. 양쪽 다 네. 까는 재밌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게 맞죠.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누구를 뽑든지 간에 네네. 비판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깔 거는 까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우선 가장 먼저 지금 양당 후보가 현 정부 정책을 어떻게 그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야당이니까 네. 뭐 당연히 다 갈아엎어버리겠다 그냥 다 잘못했다. 뒤집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약간 입장이 좀 뉘앙스가 애매해요. 애매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승계하면서 네. 실수요자 위주의 약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민심이 안 좋잖아요. 네.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뉘앙스는 좀 달라요. 음. 약간 승계를 하면서 뼈대는 유지하면서 가지를 좀 바꾸겠다. 일부 조금 잘못된 실수요자 부분을 위주로 풀겠다. 좀 풀겠다는 뭐 나무로 따지면 가지치기 좀 하겠다. 예쁘게 이렇게 좀 따듬겠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를 그냥 그냥 베버리자. 그냥 베버리고 그냥 내가 새로 심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베기도 어렵고요. 아. 따듬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진짜 우리 실수요자한테 맞는 약간 일부 네. 다듬기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네. 가격이 내려오면야 사면 되는데 네. 가격이 안 내려온다면 네. 살 방법은 대출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출을 막아놨잖아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당 후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실수요자 위주로 풀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 컨셉은 비슷해요. 내용을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도찐 개찐이에요. 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80% 네. 해주겠다. 생애 최초예요. 네.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한테 80%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90%. 90%. 와, 근데 90%면은 거의 웬만하면 다 살 수 있죠. 웬만하면 다 살 수 네.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냐 그러면 공약이 그렇고요. 음. 지금 또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네. LTV 70%까지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투기 과열 지구도 네. 생애 최초에 이렇게 90% 80% 해주느냐? 맞아. 그리고 서울 안에 막 12억짜리 가격. 사는데. 그럼 30억짜리 사는데도 95% 해줄 거냐? 아, 80% 해줄 거냐? 그렇죠.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없더라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결국에는 똑같은 게 국토부에서 만들면 우리 조건 달잖아요. 뭐 9억 이하, 연소득 얼마, 연소득 얼마, 뭐 9억 이하, 15억 이하를 살 때 이렇게 해주고 하면 간 빼고 설계 빼고 다 빼버리게 되면 실제로 진짜 집 사기 힘든 분들 네. 이 대상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분위기에 90% 대출 받아서 살까? 이거 뭐 청년 세대라든지 네. 신혼부부가 이제 막 시작한 정말 말 그대로 사회 초년생 느낌인 네네. 분들 정도의 소득도 좀 낮은 분들이 네. 좀 집을 좀 편하게 살아 정도지 뭐 대규모로 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에 정부에서 네. 고정금리 1% 정도로 고정금리 1%로 90% 해주면 네. 사는 사람들 있겠지. 그러면은 저는 살 것 같아요. 90% 1%로 해줘. 나도 무조건 사지. 무조건 사는데 또 그렇게는 안 해주지. 안 해주죠. 뭐 버팀목 대출 뭐 있긴 있어도 굉장히 받기 어려워요. 연소득이 뭐 몇천만 원 그렇죠. 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이 좀 빠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지금 말은 이렇게 던지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다. 지금도 실수요자들 플러스 알파 포인트 주거든요. DSR 규제가 새로 돼서 네네. 새로 생겨서 사실 LTV를 풀어봐야 DSR 소득 대비 맞아요. 이거를 풀지 그러니까 그것도 않으면 내용이 없잖아. DSR도 지금 2단계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총 2억 넘어가게 되면 네. DSR 40% 걸리는데 자 연소득도 걸리거든요. 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앞서서 이런 정책 대출은 연소득이 작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연소득이 작으면 네. DSR에 걸려가지고 네. 대출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게 좀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7월 때 되면 3단계 네. DSR 들어가죠. 1억 넘어가게 되면 맞아요. DSR 40% 걸리는데 이게 좀 모순? 네. 결국에는 대출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음.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가계부채가 너무 문제야라는 많으니까.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생애 최초에 얼마 이하의 소득 얼마 이하 되는 분들 극히 제한적인 시장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이 정도 기회를 준다라는 거지 우리가 바라는 그렇게 뭐 대출 규제 완화가 돼서 집을 살 수 있는 분위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한 뭐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6억대 이하 6억이나 9억 이하 그 정도 되지 정도에서는 않을까. 조금 더 집을 사기 좋게는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임대차 3법도 지금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지금 뭐 전세, 월세 뭐 지금 뭐 다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뭐 네. 시장에는 뭐 삼중 가격 막 이렇게 돼 있는 맞아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3억에 살고 있는데 지금 옆집은 막 6억에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막 실제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임대차 3법을 계속 유지하고 가면 그럼 이게 매수 수요로 막 전환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제가 네. 최근에 만난 분도 기자분인데 실제로 그런 분 봤어요. 이게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네.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음. 전세가 안 나오고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 교육 때문에 네. 집이 필요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있는데도 있는데 애 공부는 시켜야 되고 취득세를 또 내야죠. 내면서 애가 어휴. 이게 뭐지? 뭐 특성화 그런 아. 학교여서 딱 정해져 있대요. 아. 그래서 거기 살아야 돼. 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네. 전세를 가고 싶은데 없어. 네. 천막치고 살 수는 없잖아. 네. 그냥 사버리는 거지. 취득세 내고. 어떻게? 우리 애가 우선이지.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8월 달 되면 네. 2+2 계약갱신 청구 끝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본격적인 문제는 이제 8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왜? 이제 다 써먹었거든. 소급 적용해가지고 네. 달콤하게 이제 2년 더 잘 살았어.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와야 되는데 네. 나오는 순간 이제 강력한 전세금 상승에 햇볕에 맞아서 말라 죽게 생겼거든. 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이 양당 후보는 지금 어때요? 지금 반응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나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개정하겠다는 네. 입장이고요. 저 이재명 후보는 그냥 임대차 3법 유지하겠다라는 네. 입장인데 개정해도 어떻게 개정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답이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해야죠. 열심히 네. 고민하는데 저 같으면 네. 우리 방송 보려나? 저 같으면 저는 개정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개정하냐면 저는 출발부터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임대차 3법 자체가. 네. 왜? 임대차 3법의 목적이 뭐예요? 서민 주거안정, 네. 세입자 주거안정이잖아요. 네.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세입자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임대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했단 말이에요. 임대인 규제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네.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꽂았고요. 네. 왜 잘못됐냐면 2+2잖아요. 2년 살고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하죠. 우리 2년을 계속 유지하다가 네. 갑자기 2년이 너무 부족하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년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저도 왜 3년으로 안 했을까가 사실 3년으로 해야지. 왜 네. 3년이냐면 중학교가 3년이죠. 네. 고등학교가 3년이지. 초등학교 6년이니까 3, 3, 3 끊으면 매끄럽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3년 살고 나가고 살고 나가고 2년이면 걸려. 음. 갱신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걸 제가 왜 반대하냐면 청구죠. 네. 제가 청구를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주거나 네. 리턴 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리턴 칠 수 있게 만들어졌죠. 거주하게 되면 거절할 수 있어. 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거주하면은 그렇죠.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카드가 두 개잖아요. 받아들이거나 쳐버리거나 리젝하거나 네. 받아 수용 억셉트하거나. 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분쟁의 소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청구 자체가 분쟁의 너희끼리 소지다. 싸워라잖아요. 그렇죠. 너희끼리 너희끼리 싸워라야. 싸워라. 그러면 3년 해주면 안 싸워요. 그러니까요. 3년으로 하고요. 최단 존속 기간이 3년인데 협의해서 집주인들도 2년에서 1년 늘어나는 거 오케이 인정해 줄게. 3년과 4년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러니까 늘려야 됐었다면 네. 그냥 깔끔하게 3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최단 존속 기간을 늘려주면 이거는 토달 게 없어. 네. 최단 존속 기간이 그냥 3년이야. 네. 이거는 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기간이 3년이야. 뭐 그 정도로 했었으면 그래도 좀 사회적인 혼란이 좀 덜했을 텐데 아무 지금은 문제 없었죠. 아무 2 문제 플러스 없었죠. 2로 가니까 소급 적용까지 하고 그냥 상황. 거절해도 되고. 네. 그래? 그럼 내 부모나 자녀 세대 분리해가지고 집어넣어버려. 네. 그것도 감시하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감시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했다가 안 들어가는 분들한테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했잖아요. 밤에 불 켜진 거 본대요. 그러니까 봐. 조사해. 다 좋아. 실제로 조사하는 사람 없어. 우리 서민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조사하냐고. 거주 안 하는 거 확인했어요. 네. 그럼 할 수 있는 카드가 소송해야 되잖아요. 소송해야 되는데 우리 소송해본 사람 몇 명 될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청자들 중에서 소송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10명 중에 1명 될까? 1명도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소송까지 가려고 안 하죠. 그렇죠. 대부분. 우리 네. 근데 이게 왜 그게 생겼냐면
정치인들은 소송을 밥 먹듯이 하거든. 지네들은 그게 되게 익숙한 방법이야. 네. 뭐 부담스럽지 않아. 우리 국민들은 소송이 변호사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그렇죠. 변호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왜곡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국회의원들 자기들 생각에는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서민 주거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건 없다. 없어요. 그냥 개정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불만이야. 뭘 개정하냐고. 네.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을까요? 강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2를 한 번 더. 그거는 진짜 감당을 못하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기억나세요? 작년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네. 연말에 2021년 말에 획기적인 세입자 전세 보호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네. 제가 여름부터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네. 획기적이 도대체 뭘까? 내 머리에는 맞아요. 획기적인 게 거 없는데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획기적인 게 뭘까 했는데 나온 게 그거잖아. 상생 임대인제도. 네.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획기적이야? 아, 아이디어는 좋았잖아요. 네. 상생 임대인제도 제가 항상 주장하던 거고요. 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기본 테이큰해서 서로 잘 살게 해줘야지 한쪽이 손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5%, 그러니까 신규 계약도 5%까지만 올리면 네. 실거주를 인정해주겠다. 1년 1년 인정해주겠다는데 치명적인 모순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게 우리 탁상행정의 네. 결과물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대출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해주면 되는데 네. 조건을 또 막 달거든요. 조건이 뭐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네. 1세대 1주택자가 내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다. 네. 그럴 집도 있지만 그러면- 많지 않잖아요. 그럼-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그럼 또 나도 전세 살고 있을 텐데 어디 그쵸. 가서. 그리고 그러면은 실거주 2년 중에 1년을 줘. 1년 진짜 애매하죠. 그럼 또 1년 또 살아야 되거든. 그럼 또 들어가. 네. 1년만 부족한 분들이 혜택을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뭐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사실 세입자들은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있다고 정책을 하니 제가 우라통이 터지는 건데 컨셉은 좋다 이거죠. 해주려면 그렇게 해줬어야죠. 2년 안 올리면 1년이잖아요. 네. 또 2년 안 올리면 1년 해서 2년. 음. 실거주 요건이 2년이니까 2년 다 채우고 4년 안 올리면 2년 채울 수 있게만 해주고 다주택자들로 대상을 확대한다면 저 같으면 안 올릴 것 같아요. 실거주 안 하신 분들은 좀 귀찮잖아요. 네네. 그 얼마나 좋아.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죠. 네. 안 올리는 사람한테 종부세 합산 배제시켜 주겠다.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의 정책. 그러면 저는 그런 논리예요. 임대인도 손해 보지 말고 임차인도 손해 보지 말고 손해는 정부 너희들이 봐라고. 그러니까 지네들은 세금 걷어가고 왜 임대인과 임차인을 싸움 붙여서 힘들게 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임대인도 인센티브를 받고 음. 세입자도 좋잖아요. 안 올려도 되니까. 음. 서로가 좋고 정부는 종부세 좀 그만 먹으라고. 음. 얼마나 좋아. 국민을 위해서. 네. 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세금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우선은 뭐 순서가 취득세가 먼저니까 그것도 감면해 준다고 한 거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감면이라고 했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면제라고 했고. 생애 최초 나이 면제. 생애 최초는 면제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 또 조건을 막 달까요? 당연히 달지 않을까요? 그럼 30억짜리 사도? 그건 또 비판의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생각해도 네. 40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취득세는 면제해준다고?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돼요. 네. 이해는 되지만 취득세 면제를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음. 왜? 세금을 걷어서 우리 지자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국민들을 네, 위해서 네. 사용해야 되는데 세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우리 네. 서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 또는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네, 네, 부분이거든요. 지금 취득세가 1에서 3%잖아요. 네. 1주택자들은. 그래서 6억 이하는 1%,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게 된다면 6억 이하 1%를 면제해 주지 않을까. 1% 정도. 지금 그래서 공약들을 보면 뉘앙스가 구체적이지 않아. 약간 애매한 뉘앙스? 우선 당선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겠죠. 그러면 다주택자 취득세는요. 지금 이것도 엄청 높여놨잖아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뾰족한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네. 높아도 네. 이게 너무 중과세잖아. 어느 정도 높아야지. 취득세가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나라들은 취득세는 높은데 뭐 보유세가 낮다든지 양도세가 낮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취득세도 이렇게 높죠. 종부세도 이렇게 네. 양도세도 이렇게. 오늘 신문 보니까 중앙일보였나? 무슨 신문이었나? 대한민국 드디어 OECD 국가 중에 부동산 세금 1위 됐다고 1위. 자랑스러운 1위가 네, 됐다라고 네. 하는데 자랑스럽지는 않겠지만 네. 그 밸런스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진짜 보유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취득세 부분도 좀 단일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금액으로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면은 사실 시세라는 게 막 변동도 되는데. 아 맞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뭐 얼마 사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우선 너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가주택 기준이 너무 네. 복잡하지 않아요? 엄청 다르죠. 다 1세대 다르죠. 1주택자들 뭐 종부세는 11억 원, 네. 양도세는 뭐 고가 12억 기준이 부터 12억 또 원, 뭐 대출은 15억. 15억, 중개보수도 뭐 구간에 네. 따라서 너무 복잡한데 저는 요거 딱 하나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주면 제 생각인데 고가주택 있잖아요. 네. 고가주택 그냥 이렇게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가주택 이하면 1%, 고가주택 이상이면 2% 예를 들어서 그럼 고가주택이 기준이 뭐야라면 매년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 네. 가격 오르는 거 반영해서 작년이 9억이었으면 올해는 10억 2천이야. 그건 매년 바뀌어. 너희들은 고가주택만 기억해. 네. 라고 하면 얼마나 쉬울까. 뭐 미국의 상속 약간 그런 세 면제 같이 뭐. 이렇게 좀 고민해주면 되는데 비싼 월급 받고 왜 이런 네. 고민을 안 할까. 그러니까 우선은 세금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내는 걸 떠나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아까 그 보유세 쪽으로 가고 네. 나머지는 좀 감면을 하고 면제를 하든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후보가 달라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죠 이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을 유지하면서 뿌리를 유지하면서 종부세는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좀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건 조금 파격적이에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합친다는 건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종부세를 사실. 재산세에다 흡입시켜가지고 네. 뭉쳐서 좀 약화시키면서 재산세를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야. 조정은 하는데 뭐 국토보유세, 토지이익 배당제인가 뭐 네, 이름을 그걸 바꿨죠. 만들어서 종부세하고 합치겠다. 우리 종부세가 이제 건물부는 적용되지 않고요. 네.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적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를 좀 더 강화해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좀 더 세금을 걷어드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보유세를 약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좀 새로운 형태의 종합부동산세 시즌 2를 만들겠다는 입장이고 물론 1세대 1주택자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완화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완화해줘도 부자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화하겠다는 입장. 윤석열 후보는 됐고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뭉쳐서 뭔가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같은 그 뭐 상승의 막 이런 분위기에서 네. 규제 중에 가장 어쨌든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어쨌든 종부세인 거잖아요. 네네. 종부세 때문에 집을 더 못 사는 것도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종부세가 완화되면은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왜? 종부세는 국세고요.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네. 이걸 합친다는 게 네. 저는 이게 지자체하고도 협의도 필요하고 기획재정부하고도 입장이 다르기 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는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파급은 있겠죠. 보유세가 약화됐다? 네. 버텨볼까? 음. 양도세도 여전히 무겁다면? 네. 양도세가 완화가 안 되고 네. 보유세를 낮춰준다면 일단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팔면 양도세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버티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양도세 나중에 주택 시장 안 좋아지면 양도세 뭐, 풀지 않을까? 네. 사실 지금 양도세 내면 뭐 최고 세율 75%, 네. 82.5% 지방세까지 하면 그 돈 내고 할 바에는 집값이 떨어져도 그 정도 떨어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0-30%? 번 거 다 떨어져도 세금 내느니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시세 차익에 70% 80% 세금 낼 바에는 네. 집값이 예를 들어서 한 20-30% 떨어져도 네. 그냥 뭐 그때 되면 규제 완화해주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 더 안 나올 것 같고요. 한다면 만약에 보유세를 유지한다면 양도세 정도 한시적 면제해주면 저는 매물 나오리라고 봐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묘미가 좀 필요하고요. 너무 자극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법을 전체적으로 근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 단기적으로 않아요. 안 돼요. 될 일도 아니죠, 솔직히. 안 돼요. 저는 안 거의 된다고 봐요. 그 임기 내에 계속 논의를 해서 겨우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정도 적어도 수준의. 국회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면 효자인데. 지금 양도세도 있잖아요. 네. 지금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뭐 1주택자는 양도세를 좀 비과세 구간 좀 높여줘서 네. 사실상 조금 뭐 면제 구간을 많아졌고. 네. 근데 다주택자들한테는 지금 양도세가 많이 중과가 강화되어 그렇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양당 후보가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다주택자들도 완화해 주는데 네. 참 이게
이 부분은 공통점이 있더라고. 한시적 양도세 면제를 해주겠다는 건 똑같은데 기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기간이. 한 사람은 2년이고요. 네. 한 사람은 1년이에요. 1년이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느낌이 오잖아요. 1년과 2년.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1년. 네. 1년 동안 팔면은 면제해주겠다. 윤석열 후보는 2년으로 좀 늘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왜 다주택자들 양도세 면제를 해줄까요? 네. 좀 팔아. 그렇죠. 매물을 좀 내놔라. 팔아라는 시그널인데 저는 이게 1년은 맞다라고 봐요. 왜? 6개월은 너무 짧고요. 사실 6개월 안에 우리 집을 팔기 쉽지 6개월 안에 않잖아요. 집 팔기 힘들어요. 그리고 매물들 막 나오면 막 경쟁이 되기 때문에 더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해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2년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급할 거 없고 일단 1년 지켜보고 1년 반 기다리고 생각한다. 1년 반 기다리고 생각한다는데 1년이면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한 두세 달 기다렸다가 내가 지금 낼까? 3개월 후에 낼까? 고민하기 때문에 저는 한시적이라고 한다면 6개월은 짧고 1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2년은 오히려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들은 걸로 정리를 해보면 네. 결론은 지금 공약은 많지만 네. 되게 불특정하고 되게 부정확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기존의 정책을 계승하든지 네. 아니면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꾸든지 어쨌든 이어질 것이다. 이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큰 것이다. 틀이 바뀌지 실수요자 위주. 그러니까 뭐 취득세도 약간 왜곡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왜곡돼 있는 부분, 실수요자 6억이나 9억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확실한 혜택을 주겠지만 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양도세 한시적 면제 정도가 나오지. 뭐 종부세도 크게 개편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주택자들은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 1주택자 정도. 엄청난 변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과연 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처럼 변수가 있다. 사람 마음이 똑같거든요. 막 오를 때 막 올라갈 기대감이 있을 때 사지. 이것 봐라. 맞아요. 기다리면 좀 조정될 것 같은데 하면 절대 안 사요. 원래 오를 때 하고 싶어지는 거지 잠깐 조정받으면 그 계약할 때도 그렇잖아요. 진짜 재밌는 게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요. 내가 10억짜리 계약하러 갔는데 자고 나니까 10억 5천이 돼서 그러면 마음이 계약서 쓸 때 3천 올리잖아. 3천 올리면 따라가요. 3천 줘. 네. 그리고 할까 말까 했는데 나갔어. 네. 딴 사람이 먼저 계약해버렸어. 그 다음 물건은 11억이야. 그럼 산다니까요. 네. 막 급하고 그럴 그러니까 수 지금 안 사면 안 돼. 네. 3천 조정하면 살게요. 집주인이 9억 7천으로 내렸어요. 안 사더라고. 그러면 안 사. 그러면 2천 더 조정해달라 그래. 그러면 9억 5천 되잖아요. 네. 그럼 연락이 안 와. 네. 일단 기다려보자 대기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깎아주네. 네, 하니까. 사람 심리가 네. 기다려봐도 되겠네, 더 떨어지겠네라고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풀어주더라도 주택시장 분위기가 막 그렇게 오른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안 되면 생애 최초 1% 주더라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집값의 어떤 방향성 따라서 가는 거지 이 지금 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